안녕하세요, 축수저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23일 저녁 8시 30분 싱가포르에서 아스날과 AC밀란의 아시아 투어 프리시즌 첫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경기는 아스날이 1대0으로 승리했고,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펼쳐진 승부차기에서는 밀란이 6대5로 승리하면서 사이좋게 나눠 가진 경기였죠. 오늘은 아스날의 프리시즌 첫 경기를 보고 아스날은 어떤 전술을 사용했고 득점은 어떻게 기록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신입생부터 오늘 경기에서 주요 선수들의 모습은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스날의 후방 빌드업 장면부터 확인해 보시죠. 전반 극초반 장면인데요. 저는 이 장면을 최후방 빌드업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최후방 빌드업을 보시면 선발로 나온 수비진 중 진첸코는 앞쪽으로 전진해 있고, 칼라피오리, 살리바, 화이트가 변형 백스리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앞에 뇌르고르가 홀로 위치하면서 3일 빌드업 대형을 구축합니다. 지난 시즌, 아니 그보다 더 전부터 아스날은 인버티드 풀백이라는 전술을 사용하며 재미를 본 팀입니다. 22-23 시즌 진첸코를 활용하며 그 시작을 알렸고, 지난 시즌에는 스켈리가 그 자리에서 터지면서 또 재미를 봤었죠. 지난 아스날과의 약간 변화된 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오늘 경기에서의 3일 빌드업은 바로 뒤에서 설명할 2-3 빌드업과 연계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로 넘어가 보시죠. 아스날이 하프라인을 넘어 센터백 라인까지 모두 공격적으로 가담했을 때 벤 화이트가 수비형 미드필더 라인까지 전진하며 2-3 빌드업 대형을 만듭니다. 기존 센터백 라인인 칼라피오리와 살리바가 후방에 남고, 수비형 미드필더인 뇌르고르의 빌드업을 진첸코와 화이트가 돕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3일 빌드업에서 2-3 빌드업으로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진첸코가 보다 안쪽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원래 자기 라인인 왼쪽 풀백 라인에 서서 빌드업 구조를 3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후반에 교체로 들어온 스켈리 역시 안쪽으로 좁히기보다 바깥쪽으로 벌려 빌드업을 진행했고, 오버래핑 역시 많이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장면 또한 진첸코, 뇌르고르, 화이트가 크게 3명의 미드필더 구성이 되었고, 그 앞쪽으로 좌잘라의 라이스, 우잘라의 은화네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화이트가 볼을 잡았을 때 은화네리가 붙어주면서 수비수의 시선을 끌었고, 덕분에 사카는 마음 놓고 수비수 뒷공간을 침투할 수 있었죠. 넓게 벌린 3명의 미드필더 효과가 나타나는 장면이었고, 오랜만에 나온 사카와 화이트의 콤비네이션이었습니다. 득점 장면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좌측에 트로사르가 공을 잡았고, 스켈리는 인버티드 롤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다 자유롭게 오버래핑을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왼쪽 측면 수비가 집중되었고, 아스날은 의도적으로 박스에 많은 숫자를 배치하면서 밀란의 후방 지역 압박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덕분에 키비오르에게 패스했을 때 키비오르는 완전히 노마크 찬스에서 볼을 받게 되었죠. 키비오르는 지체 없이 크로스를 올렸고, 이게 사카의 선제골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이 바로 3명의 미드필더 유지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스날은 이번 경기 하프라인을 건너 공격 작업을 진행할 때 2-3 빌드업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죠. 만약 아스날이 하프라인 건너편에서 빌드업을 진행하다가 한쪽 풀백이 공격이 진행되고 있는 방향 윙어 쪽으로부터 오버래핑을 한다면 센터백 한 명이 빈자리를 채워주면서 전진하는 것이죠. 득점 장면에서도 스켈리의 오버래핑을 보고 키비오르가 그 자리를 채워줬고, 오른쪽 화이트는 보이지 않지만 수비맨디와 동일한 선상에 위치해 있죠. 상대의 템백을 풀어내기 위해 최대한 많은 숫자를 박스 근처에 배치하고, 그 과정에서 득점을 뽑아낸 아스날의 전술이었던 겁니다. 이번에는 신입생들의 성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비맨디부터 살펴볼까요? 이번 경기 수비맨디는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 투입되며 아스날 데뷔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수비맨디는 이번 경기에서 35번의 패스를 시도해 31번을 성공시키며 89%의 패스 성공률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 수비맨디를 지켜보면서 저는 원볼란치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선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빌드업 시에 자신이 위치해야 할 곳에 정확하게 딱 위치하고, 수비 시에도 정확한 위치에 있으면서 정말 위치 선정이 좋아 보였습니다. 수비맨디의 경우 파티의 대체자이니 토마스 파티의 플레이 스타일을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파티보다는 볼 다루는 스킬이 투박하지만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안정감이 느껴지고, 위치 선정에 관련해서는 월등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 보입니다. 뿌려주는 패스 줄기 역시 질 좋은 패스에 가까웠고, 전진 드리블도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인데요. 아스날이 측면에서 볼을 빼앗겼고 상대가 역습을 풀어나오려고 할 때 수비맨디가 볼을 끊어내는 장면입니다. 이미 볼 나올 공간을 예측해서 미리 위치해 있었고,
볼만 탁 끊어내며 다시 소유권을 가져왔습니다. 아스날에서 볼을 탈취해내는 수비하면 역시 라이스가 떠오르는데, 라이스는 좀 더 역동적으로 뒤에서 달려들며 갈고리 태클을 하는 선수인 반면, 수비 맨디는 미리 위치에서 볼을 간결하게 탁 건드리는 수비 능력을 가졌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 템포 조율 능력 면에서도 아스날에서 오래 뛴 선수처럼 플레이하며 자신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선수인지 증명한 이번 경기 수비 맨디였습니다. 다음은 뇌르구르입니다. 뇌르구르는 32번의 패스를 시도해 28번 성공시키며 88%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뇌르구르는 조르지뉴의 대체자이죠. 또한 수비 맨디의 배터리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미 PL 잔뼈가 굵은 뇌르구르는 조르지뉴와 비교하여 기동력이 상당히 높아 보였습니다. 기동력을 바탕으로 한 오프더블 움직임은 수비 맨디와 또 다른 매력의 옵션으로 보였고, 공격을 전개할 때 뇌르구르는 보다 폭넓게 움직이며 팀 동료들을 돕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수비나 패스에서 약간의 잔실수가 있었습니다. 전반전 뇌르구르가 사카와 2대1 패스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공격에서 밀란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자 뇌르구르는 그 자리에서 다리를 쭉 뻗어 밀란의 역습을 1차 커트해냅니다. 이는 밀란의 역습을 한번 지연시키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죠. 이번 경기에서 나온 2명의 6번 신입생 모두 수비적인 부분에서 원래 파티 조르지뉴보다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신입생 케파 아리사발라가입니다. 케파는 사실 경기 중에 보여준 부분이 많이 없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밀란의 공격이 적어서 후토크는 못하겠다 싶었는데, 승부차기에서 미친 3선방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하이라이트를 직접 제작했습니다. 케파가 서브키퍼로 영입되면서 아스날이 가져간 가장 큰 이점은 바로 전술 유지죠. 주전 골키퍼인 라야와 서브 골키퍼인 케파 모두 빌드업에 능한 선수들이라서 골키퍼부터 시작하는 후방 빌드업 전술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생긴 아스날입니다. 다음은 아스날 유스 출신이지만 신입생이라고 봐도 무방한 선수죠. 오늘 1군 데뷔전을 치른 막스 다우먼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말씀드리면 이 선수 09년생입니다. 09년생이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지 않으실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한국 나이로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고3도 아니고 고1이요. 여튼 말도 안 되는 나이의 선수가 1군에 합류했고, 왜 이 선수를 아스날 유스 최고 재능이라고 부르는지 알게 된 경기였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더라고요. 다우먼이 이번 경기 약 25분 정도를 소화하면서 투입되자마자 슈팅을 한 차례 날렸고, 유효한 드리블도 몇 번 남겼는데, 일단 나이답지 않게 자신감이 넘치고 특유의 템포가 있는 선수입니다. 사카와 비교하여 설명을 해보자면, 사카 같은 경우에도 자기만의 독보적인 템포와 특유의 드리블로 상대를 벗겨내는 선수죠. 다우먼은 사카보다 역동적으로 좀 더 스타일리시하게 드리블을 시도하고, 그렇다고 해서 직선적이라기보다는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슈팅하는 것을 즐기는 선수입니다. 확실히 아스날에 없는 유형의 선수죠.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 몇 번의 출장이 예상되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다우먼에 가렸지만 공미 선발 출전한 유스 출신 은와네리입니다. 은와네리도 이번 경기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직접적인 슈팅으로 박스를 타격하는 면에서는 아스날 공미 중 가장 뛰어난 것 같습니다. 웨데고르의 배터리로 기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웨데고르와는 전혀 다른 유형이고, 웨데고르가 보다 전진 드리블과 패스, 센스로 축구하는 스타일이라면 은와네리는 보다 저돌적이고 단단하면서 직접적으로 타격이 가능한 스타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순간적으로 번뜩이는 움직임이 몇 차례 나왔죠. 오른쪽 측면에서 한 번에 돌아서면서 수비를 제치는 장면이라던가, 한 번의 터치로 수비수를 벗기고 다이렉트로 위협적인 슈팅을 가져가는 장면같이 위력적인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은와네리는 장기적으로 보면서 아주 정성껏 키워야 할 자원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문제는 플레이 타임을 얼마나 보장해줄 수 있느냐겠죠. 지난 시즌에도 아르테타는 웨데고르만큼은 로테이션을 돌리기 꺼려했으니까요. 은와네리에게 플레이 타임을 보장해주면서 키울지 혹은 빠르게 임대를 보낼지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마르티넬리입니다. 마르티넬리 역시 전반 45분을 소화했는데 지난 시즌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은 없었습니다. 경기 중 딱 한 번 정도 넌맥을 시도하면서 번뜩이는 장면이 나왔고, 그 이후에는 전혀 위협적인 장면이 없었죠. 특히 하베르츠가 뒤로 돌아나가는데 슈팅을 가져가면서 아쉽게 찬스를 날리는 장면은 아마 분어분들이 많이 답답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기 내내 마르티넬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문제인 고개 들기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고, 공만 잡으면 시야가 닫혀버리면서 아쉬운 판단을 자주 내렸습니다.
후반전 교체되어 들어온 트로사르가 나름의 활약을 보여주면서 마르티넬리 매각에 대한 아스날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키비오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키비오르는 이번 경기 사카의 득점을 어시스트했고 쇼패스와 롱패스에서 모두 최상급 컨디션을 보이는 등 공격적인 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압박을 시도할 때 벗겨지는 장면이 나오면서 수비적으로 불안하다는 평가를 지울 수 없었죠. 지난 시즌 마갈량이스가 부상당하면서 시즌아웃이 되었을 때 키비오르가 그 공백을 완벽히 메꾸면서 아스날 팬들의 신임을 얻게 되었고 현재도 그 폼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이적 시장 적지 않은 이적설에 시달릴 것으로 보이는데 아스날은 키비오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하베르츠가 선발 출전해 앞쪽에서 보여준 압박, 경합 능력은 요케레스가 영입되더라도 자신도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 주었고 웨데고르는 중간중간 버뜩이는 패스를 보여주었지만 아직은 폼을 더 올려야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후반 막판 교체되어 들어온 넬슨은 생각보다 좋은 폼을 보여주면서 마르티넬리보다 한 수 위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랜만에 사카와 좋은 호흡을 보여준 화이트 역시 우측 풀백 자리에서 자신의 저력을 보여준 경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말 뉴캐슬과의 친선 경기에는 요케레스가 출전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만약 포인트가 있다면 영상 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